예, 방금 소개받은 국립국어원의 조남호입니다. 토론문을 직접 읽는 것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는 2000년대부터 농아인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하여 수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은 수화 사업을 관리하는 어떤 책임자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자로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국원에서 2000년도부터 했던 사업에서 특히 이제 수화를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이 농아인이 아니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충분한 것인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화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농인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에 저희가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화와 관련되어 앞으로 국립국어원에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은 제가 판단컨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농아인이 수화를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아인들이 제대로 수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 언어로서 수화를 인정하고 수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화로 소통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수화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화는 언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언어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언어로서 쓰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배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쪽에서 저희 어떤 언어를 연구하고 조사 연구하고 정책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저희 쪽에서 저희 기관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접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수화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강명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색이 언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저희들 저뿐만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국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들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인식들입니다. 보이니까 시각 보일 수 있으니까 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수화는 말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이다. 대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언어학자들이 이제 수화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냥 보조 수단이다라고 보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보조 수단 이러니까 특별히 연구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수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수화를 하는 사람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자녀를 둔 청인 부모가 수화 교육을 거부하는 일도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과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만이 단독으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아마 농아인협회 중심에서 농아인분들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떤 언어적인 관점에서 어떤 농인이 수화를 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어로서 인정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수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가 하나의 언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뭐 의문이라든지 문법, 그 다음에 의미 등등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도 언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학에 관한 연구자도 많이 부족하고 연구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하나의 언어임을 인정하게 되면 언어학자 중에서도 수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제가 알기로 언어학자 중에서 수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농아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언어로서의 한국 수어의 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어와 관련돼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국어원에서 해야 될 일의 그 방향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관리자로서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사업 방향을 기획하고 볼 때 이 일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일이고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자의 이렇게 어떤 큰적인 일들이라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사실 저희가 좀 더 일찍부터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고 있었으면 좀 더 일찍부터 서두를 수 있었을 텐데 저희도 어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생기게 됐고 계속 사업은 해왔었지만 어떤 그 표준화 이런 것이 제일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저희 원에서 어떤 저희가 이제 국가의 어떤 국어 정책, 어떤 국민의 언어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농민들이 수어를 언어로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국가 그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인데 사실 수학기본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이 훨씬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기본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는 작구 수정부터 내용의 가감까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들이 법적 근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법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법은 제가 연구한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추진해가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수학기본법이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으로 통과되게 되면 아마 그 중에 일부 업무는 또 저희가 이제 수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기본법 같은 경우도 그 법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거를 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추진하게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세부적인 집행이라든지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국어기본법을 저희가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느낀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문에 담긴 수학기본법안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떠올리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냐면 그 최초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하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정이 있으면 자꾸 이제 요구가 들어옵니다. 왜 규정대로 안 하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끝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문화돼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법 개정하면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충분히 검토가 진행되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선 이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미흡하거나 이런 여건의 변화로 추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법 개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제로 일의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법의 규정이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계획 수립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어기본법에 이제 그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계획을 2번 수립해봤는데 그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시행계획입니다. 사실 기본계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돼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괜히 시행계획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걸 기본계획에다 담고 어떤 계획을 그 시행계획에 담아야 되나 오히려 일만 어려운 실무적으로 혼선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게 국어기본법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수학기본법에서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10가지가 있고 수화심의에서 심의사항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다 보면은 오히려 저희가 나중에 뭐냐면 일을 할 때 제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포괄적이면 모든 걸 포괄하면서도 좀 추상적이어야 되지 나중에라도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그 추상적인 거에 근거해서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너무 구체적이 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조문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법조문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국어기본법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한 구절 한 표현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법 개정 이런 문제가 따라붙게 되기 때문에 약간 추상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